빌리는 사람이 입장이니까 괜찮아요. 아, 이게 컨디션이 왜 이렇게 별로래? 근데 집 가자마자 죽었는데. 집 가서 내 집을 좀 늦게 들어가긴 했어. 집 들어가서 한 1시 반쯤? 왜요? 죽었어. 1시쯤에 들어온 것 같은데. 아, 어제 회의가 없어. 원래 금요일에 일찍 가야 되는데 회의가 없어서 이제 하고 보고 제출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다음날 수업으로 프린트 미리 뽑아놓고 왔거든. 그래서 뽑아야 되는데 너무 일이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일이 하기 싫은 게 그냥 어제 확통 수업 후반부터 그냥 모르겠어.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같아가지고 에어컨 틀진 않았는데 춥고 막 그래서 오늘 그냥 휴가 하시면 안 돼. 난 다른 날 보강하는 더 싫어. 차라리 지금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어제 저기 수리 자리에 앉아서 원래 일을 하거든. 노트북 그 옆으로 그냥 밀어놓고 엎드려 잤어. 그리고 한 20분인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프린트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또 잤어. 그래 오늘 6시 50분에 알람 없이 일어났어. 오 대박이지. 완전 깜짝 놀랐잖아. 내가? 자, 이거 우리 일단은 이거 원순열 포함해서 우리 새로 배운 순열 3가지 뭐 있지? 원순열 뭐라고요? 원순열 포함해서 원순열, 중복순열, 가짓순 그 늘려서 뭔데? 풀네임 같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이 있는 순열은 뭐야? 너무 사이가 좋은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우리가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1번처럼 여학생 4명이 원탁에 앉아야 돼. 그럼 원탁에 앉는 거니까 원순열을 해요. 그럼 4명을 원순열 하려면 계산법은 어떻게 해? 를 해서 3팩을 해요. 그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답은 6이 되겠죠? 이렇게 복습을 조금 할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남학생 6명이 원탁에 둘러 앉아야 돼. 그럼 이거는 계산법이 5팩을 해서 5팩이 얼마야? 120. 그럼 3번은 몇 팩토리얼 해야 돼? 6 총 7명인데 조건이 없지. 그냥 7명이 앉겠다. 근데 굳이 성별을 그냥 구분해 놓은 거니까 7명이 원탁에 앉는 건 6팩토리얼을 해서 6팩이 얼마? 7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따 두 개를 마저 푸시면 돼요. 저랑 오른쪽에 이웃하는 경우를 볼 겁니다. 여학생 한 명이 찌그러졌네. 남학생 한 명이 좀 찌그러졌어요. 제가 저걸로 할게요. 자, 여학생 3명이랑 남학생 2명이 원탁에 둘러 앉을 건데 남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학생 3이랑 남학생 2인데 남학생이 이웃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어? 하나로 묶어. 남학생 둘을 하나로 묶으면 결국 내가 배열해야 하는 건 하나, 둘, 셋, 넷. 4명을 원순열하는 거니까 처음 시작은 3팩토리얼을 먼저 해요. 제일 큰 거. 그 다음에 이 남학생 둘이서 이웃하는 상태에서 위치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2까지 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6 곱하기 2여서 12 이렇게. 좀 얼굴 같다. 파란 눈 외계인 같은 얼굴이 됐어. 나머지 밑에 있는 것도 그래서 이웃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왜냐면 뒤에 있는 길찾기에서 좀 오래 걸릴 거라 빨리빨리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마주보고 원탁에 둘러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 마주보는 경우에는 그냥 하나로 가야 돼. 자리를 정해놔요. 맞아요. 자리를 정해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선택지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4명의 자녀로 이루어져 있으면 부모를 하얀색으로 할게요. 자녀는 개고쟁이들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여기에서 부모끼리 마주보고 앉아야 되면 일단은 우리가 부모를 한 명으로 취급을 해요. 왜냐면 아빠가 여기서 나 여기 앉아야지 하면은 뭐야 왜 저기 앉아? 라고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엄마는 여기 마주보고 앉을 거니까 여기에 앉을 거여서 그래서 일단은 선택지가 아빠밖에 없다. 선택권이 아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둘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또 계산을 합니다. 근데 둘이 위치를 바꾸는 거는 그냥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기보다는 이렇게 해야겠다. 부모가 이렇게 있었는데 엄마는 선택지가 없어. 아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5명을 원순열 하는 거랑 똑같아져서 그냥 어떻게 계산해?
돼요. 5명을 원순열 하는 거니까 4펜 얼마? 24.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너무 쉬운데. 그럼 유형 4. 바로 밑에 유형 4 있어요. 자, 그럼 교대로 원탁에 둘러 앉아야 돼. 그럼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 3명이 있을 때 남녀가 교대로 앉아야 되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지? 이런 경우에? 원순열을 줄 세운다. 줄을 세워요? 줄 세워. 일단 원순열인데 줄을 왜 세워? 아 그건데 원순열이랑 순열이 섞여 있는 거. 맞아. 맞죠? 어. 일단 2팩을 하고요. 2팩이 아니고. 일단은 남자랑 여자 중에 둘 중에 한 명을 한 종류? 한 성별. 한 성별을 골라서 한 대상을 골라서 세상이 좋겠다. 자, 예를 들어 남자 3명을 내가 먼저 골랐어. 그럼 남자 3명을 먼저 배열을 한다고 치면 얘네가 원래 없었어. 얘네 셋이 원래 앉게 되면은 그냥 셋이서 갖는 거니까 셋이서 원순열을 해요. 그래서 3명을 원순열 하는 거니까 첫 시작은 2팩이 되겠죠. 이게 남학생을 남학생이래. 남자를 배열하는 경우. 오. 아이디다. 우리 언제쯤 완전체가 되지? 오늘 민호가 안 와. 미윤이 놀 거야. 늦게라도 오래. 우리 언제쯤 완전체가 될 수 있을까? 유진이 최종보라서 이제 빠졌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우리가 여자 3명을 이제 배열해야 되는데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3군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3군데에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3군데인데 3군데에 3명을 집어넣으니까 정확하게는 3P3을 하죠. 3P3이요? 그러니까 3팩이랑 똑같아지지. 똑같아지는데 3P3이 돼요. 3군데에 여자 3명을 끼워 넣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앉힐 때는 우리가 원순열을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는. 아니 잠깐만. 여기는 원순열을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얘네가 회전을 하면 안 돼. 왜냐면 얘네가 돌아가게 되면 똑같은 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짝꿍이 바뀌어요. 짝꿍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위치가 바뀌면 얘가 회전의 효과가 없구나. 그래서 얘는 순열을 사용을 해줘야 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앉는 거는 한 번은 원순열을 하고 한 번은 순열을 한다. 포인트가 전달. 일용을 줘야겠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밑에 있는 건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미리 풀지 마. 자, 그래서 그럼 이웃하지 않게 앉히는 건 어떻게 해? 안에 집어넣어요. 아니 그 사이사이에. 처음에 뭐부터 해 그러면? 처음에는 또 이거 해야겠다. 원순열. 뭐야? 3명의 자녀가 있었어. 자녀를 일단 원순열. 얘가 문제에 보면 부모끼리 이웃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 근데 우리가 이웃하는 경우에는 이웃하는 애들을 먼저 건드리는데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건이 붙은 대상 말고 다른 대상을 먼저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원탁이 이렇게 있을 때 자녀를 먼저 앉혀요. 그럼 자녀 3명을 이 원탁에다가 원순열을 시키는 거니까 3명을 원순열 하는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 2팩으로 계산을 원래 해요. 처음에 2팩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아. 그러면 이제 여기 자녀들 사이에 빈 공간이 하나, 둘, 3개의 빈 공간이 또 생겼어. 근데 3개의 빈 공간에 우린 누굴 넣어야 돼 이제? 부모를 넣어야 돼. 그래서 아빠랑 엄마를 여기 앉혀야 되는데 아빠랑 엄마가 앉을 수 있는 곳이 3가지. 근데 거기에 2명이 앉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가 3P2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앉히는 건 원순열, 그 다음에 앉히는 거는 똑같이 순열로 계산을 합니다. 나도 계산했나? 계산 안 하고 넘어갔나? 네. 하고 12 아니에요? 맞아. 내가 계산 안 하고 넘어갔어. 예, 12예요. 그래서 이것도 2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12. 저랑 12가 진딱 나올 거예요. 엄청 나와요. 이건 한 개 더 해보죠. 근데 이거 말고 이거는 그냥 인원만 바뀐 거거든요. 이걸로 할게요. 근데 아까 4는 더니 12라고요? 10, 저거 12 아니야, 아까? 10이 아니에요? 13 곱하기 2팩 아니에요? 3P 3이 6이잖아. 2팩이 6. 맞아. 자, 한국,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중국, 일본, 프랑스. 1등으로 보이더라고, 어제. 그래서 이렇게 8명, 그러니까 이 국가
학년마다 한 명씩 있어서 대표자 8명이 있어요. 근데 한일 중은 이웃하지 않게 하겠대. 그러면 우리가 이웃하지 말아야 하는 건 한국, 중국, 일본은 이웃하지 않게 할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 얘네 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을 그치? 원순열을 합니다. 원순열을 합니다. 5명이 있으니까 5명을 먼저 원순열을 이렇게 해요. 똑같이. 그럼 5명을 거북이다. 5명을 원순열을 해야 되니까 4팩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사람은 먼저 배열이 끝났어요. 그럼 그 사이에 공간이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5개의 공간에 한, 일, 중 3명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얘는 5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5P3을 해주면 돼요. 선생님. 네. 왜 사투리예요? 원순열을 1명 빼고 팩토리얼 해줘. 5명이면 4팩, 6명이면 5팩. 학교에서 만들었지. 원순열 얼마 전에 했잖아. 어제 물어봤거든. 학교지도 어디까지 나갔어? 했더니 원순열 했다는데? 저희 중복 순열했어요. 오늘 저랑 가지순까지 다 복습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순열 문프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순열 쉬운 것들로 복습을 쭉 할 거예요. 계산하면 연호 알려줬는데 1440. 그렇대요. 1440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으로 넘어오시면 돼요. 의자가 좀 징그럽게 생긴 것 같아요. 약간 벌레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다리가 너무 길어요 일단. 그리고 왠지 앉으면 무너질 것 같아. 앉으면 이렇게 다리가 퍼지면서 이렇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약간 그 게임에 나오는 몬스터 마냥 될 것 같은 옛날 약간 오락실에 있는 픽셀 게임 막 이런 거 보면 이런 몬스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미안해. 세대 차이. 넘어가야겠다. 자, 정삼각형의 세형의 줄을 아는 방법은 근데 이거 말고 이걸로 보는 게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어서 이거 먼저 하고 올라갈게. 자, 여기서 그때 어떻게 썼냐면 여기 높지? 자, 우리 지각생 리은이가 반장이에요 항상. 기준이야. 자, 여기에 리은이가 앉았어. 근데 처음에는 리은이 옆에 아인이가 앉아있었어. 그리고 여기에 소연이가 앉고 여기에 수아가 앉아있었어. 원래 애니미랑 이런 거 쓰려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만 쓸게요. 여기만 써도 돼서. 자, 근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6명이 다 앉았을 때 야, 너네 이거 떠들 거잖아. 딱 봐도 떠들겠구만 하고 내가 자리 옮겨 라고 했는데 그때 뭐라 생각했냐면 반장이 일어나서 우리 귀찮은데 그냥 왼쪽으로 한 칸씩 가자 해서 그냥 그래 하고 왼쪽으로 한 칸씩 가. 그렇게 되면은 리윤이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서 아인이가 일로 가고 수연이가 이쪽으로 가고 수아가 이쪽으로 가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잠깐만 근데 이것도 배열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옮겨 라고 해가지고 그럼 왼쪽으로 한 칸 더 가자 라고 해서 한 칸을 더 가보니까 이번엔 리윤이가 이쪽으로 왔는데 그럼 아인이가 또 이동을 하면서 다시 아인이랑 리윤이가 짝꿍이 돼. 그래서 내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얘가 처음에 리윤이가 여기 앉아있을 때 즉 얘가 바라봤을 때 여기를 한 면으로 생각하면 오른쪽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는 무조건 한 칸씩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아인이랑 무조건 짝꿍이 돼요. 그지?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한 칸 이동을 해가지고 리윤이가 여기서 왼쪽으로 앉게 되면 짝꿍이 바뀌죠. 그지? 아인이가 원래 리윤이 옆자리였는데 이동을 하게 되면서 수연이랑 짝꿍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앉을 때마다 똑같은 패턴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어떻게 하라 했냐면 정당학형이면 똑같이 원순열을 해라. 그래서 6명을 원순열을 하니까 첫 시작은 5팩으로 시작을 해요. 네. 근데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 2를 해주면 돼. 왜냐면 리윤이가 오른쪽으로 앉을 때랑 왼쪽으로 앉을 때가 상황이 다른 상황이 될 거여서 원순열을 하게 되는데 그 다른 상황이 2가지씩 있다. 라고 해서 곱하기 2까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120 곱하기 2가 되니까 240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그냥 얘는 원순열을 하면 되지. 왜냐면 얘는 왼쪽이라 할 것도 없고 오른쪽이라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원순열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3명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건 2팩토리얼이니까 2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워야겠다. 그 다음에 원형으로 배열하는 한 가지
가르치는 게 한쪽 면에 자리가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서 답이 2일은 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처럼 의자가 만약에 2개가 있었으면 2, 2, 4였을 거고 의자가 3개였으면 2, 3은 6이 됐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2개짜리 먼저 했는데 나머지는 좀 이따 할 거고 직사각형으로 먼저 할게요. 4번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럼 직사각형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어쨌든 얘도 원순열을 처음에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럼 8명이니까 아까처럼 7팩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지. 근데 얘는 여기다 몇을 곱해야 될까? 4. 왜 4야? 그러니까 그 기사각형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착 하면은 대각선으로 착. 반만 나눠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직사각형은 여기서 긴 변이 있고 짧은 변이 있어.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리윤이가 앉는 거라고 놨을 때 리윤이가 긴 변을 기준으로 왼쪽에 앉는 상황이랑 똑같은 건 여기서는 왼쪽에 앉아봤자 얘랑 다르지.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긴 변에서 왼쪽이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왼쪽이니까 여기랑 여기 앉은 게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그러면 긴 변을 기준으로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앉는 거는 여기서 쳐다봤을 때 오른쪽에 앉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리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약간 대각선 느낌으로 똑같은 상황이 돼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 둘도 똑같은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2개도. 그러면 이렇게 2개도 똑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은 상황이고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게 똑같은 상황. 그래서 내가 지금 색깔 몇 가지 칠했냐면 노란색, 하얀색, 주황색, 파란색 총 4가지를 칠했죠. 그럼 4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7팩은 얼마게? 5. 아니죠. 혹시 8팩은? 4320. 완벽하다. 그래서 얘는 2160입니다. 4320의 절반이라서. 7팩까지만 외워놔도 돼요, 근데. 아니, 근데 어제 상민이랑 여진이가 풀다가 되게. 나 이런 거 하길래, 뭐지? 문제가 있나? 이러고 내가 얘기를 물어봤어. 왜? 뭐 잘 안 풀려? 이랬더니, 질문 있어? 이렇게 했는데. 문제 질문 아니고 계산 질문이었지. 그래서 뭘 계산 못하길래 질문하지. 뭔데? 이랬더니 11팩이 얼마예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해줬어. 계산기 검색해가지고 계산기 검색해서 내려가. 이거 8팩이 4320이니까 거기다가 9 4320이라고 써. 그렇게 썼어? 네. 4320에다가 9, 10, 11 다 보면 990이잖아. 곱해줬거든. 그래서 야 때려쳐. 꺼버렸어. 우와. 우리는 저희가 없잖아. 윤섭쌤이 지금 영어 수업 하시니까 윤섭쌤 학생이 없는데 윤섭쌤이 그저께 회의 시간에 갑자기 우리 가끔씩 회의하는데 부원장님이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시면 우리끼리 떠들거든. 근데 윤섭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원주율 안 해오잖아. 3.14까지만 알면 되잖아. 해봤자 3.14, 159 정도까지만 알잖아. 근데 갑자기 윤섭쌤이 저는 2의 31제곱이 얼마인지 알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21억 얼마라고 나왔는데 그 말을 하는데 까먹었어. 21억 뭐였지? 까먹었네. 다시 찍어. 근데 2의 31제곱이면 1024를 1024를 세번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거든요. 오 21억. 그래서 21, 47, 48, 36, 48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왜 알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참. 근데 가끔씩 영어 지문에 수학과 관련된 지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수학이 아니라 과학과 관련된 게 막 나와요. 짜증나요. 난 그 철학이 제일 싫어. 누가 말했다 막 이러면서 너무 싫어.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는다. 저희가 기초에는 교양교육이나 교양이라고. 그래서 무슨 수학 관련된 게 그냥 저번에 등비수열 나왔다는데? 모의고사 뭐 지문 풀이하는데 순서별 있잖아. A, B, C 순서별하는 문제에서 등비수열 문제가 나왔고 근데 진짜 있었나 봐. 왜냐면
지휘부장님이 그런데 죽여버리고 싶다고 얘기했거든. 자, 칠할게. 자, 우리가 원래 여기에서 원순열을 한다고 치면 처음에 이거 정다면체는 근데 나랑 다루지를 않아서 새로 나온 건데 우리가 정다면체를 칠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원래 같으면 우리가 이걸 먼저 하죠. 밑면에 칠하는 색깔을 먼저 골라야 되기 때문에 4 그치? 색깔이 4개니까 넷 중에 하나를 여기에 칠하니까 4 곱하기로 원래 시작을 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옆면이 하나 둘, 세 개. 옆면이 3개가 있는데 색깔이 3개야. 근데 옆면은 이렇게 원순열을 해주는 거니까 이 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밑면. 이게 옆면이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하면 틀려. 왜냐하면 이게 정다면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막 사각뿔, 오각뿔 이런 건 괜찮은데 얘가 정사면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안 되냐면 정사면체는 얘를 여기서 내가 톡 건드려가지고 얘가 이렇게 쓰러졌어. 근데 그래도 정사면체가 똑같은 모양일 거거든? 다 똑같은 정육면체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밑면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얘를 밑면으로 삼을 수도 있고 얘를 밑면으로 삼을 수도 있고 얘를 밑면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다시 나누기 4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밑면이 똑같이 뒤집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4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2팩밖에 안 남죠. 그래서 얘가 2두 개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게 괜찮아요. 이건 입체도형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아시는 대로 푸시면 되는데 이것도 괜찮아. 근데 얘가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정육면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 그릴게요. 자, 그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었어. 정육면체가 있으면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색깔이 6개가 있을 때 밑면에 칠하는 걸 먼저 고려를 하겠죠. 그럼 밑면에 칠하는 색깔을 고르는 게 6가지 이렇게 시작을 해.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랑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밑면을 칠해야 되니까 여기에 칠하는 색깔을 고르는 게 이미 고른 거 제외하고 5가지 이렇게 원래 풀어요. 그 다음에 옆면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게 남은 4개를 원순열하는 거니까 원래 3팩을 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정육면체는 내가 밑면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지.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밑면이 될 수 있는 게 총 6개가 있으니까 결국은 다시 6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풀어요. 정다면체만 이렇게 풀어요. 근데 나머지는 괜찮아요. 정다면체만 아니면 돼. 이해됐지?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관련된 거 제가 이따가 단톡에 올려드릴게요. 그 나머지는 똑같이 해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한다면 얘는 가운데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4가지. 주변에 있는 3개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개? 3가지니까 2팩.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팩토리얼 해서 답이 얼마? 8. 그냥 똑같이 풀면 돼요. 얘는 똑같이 풀면 돼요. 정다면체만 다르게 푼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그럼 어떻게 해? 5팩 하기 3. 8번하고 있는 8번. 네. 5. 5팩이래. 5 곱하기 3. 그 말씀하셨구나.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정다면체가 아니고 그냥 사각뿔이니까 처음에 밑면에다가 칠하고 싶은 거 5개 중에 하나를 먼저 칠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얘는 5로 시작을 해요. 5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4가지 색깔을 옆면에다가 원순열하는 거니까 3팩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답이 30입니다. 근데 이거 정다면체만 아니면 나눌 필요 없어요. 이거 다시. 정다면체만 나눈다까지 기억하면 되고 여기 있는 이 10번은 안 해도 됩니다. 이따가 빈칸 채우는 거 안 할 거예요. 8번 안 나와요? 정다면체가 아니잖아.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밖에 없어. 이렇게 됩니다. 자, 중복순열로 넘어옵시다. 중복순열 이거 조심해. 11번의 문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호로 나타내는 게 문제예요. 자, 이거 기호로 나타낼 건데 우리가 중복순열이 순열과라는 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이유는 뭐야?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지? 앞에 뭘 넣어야 될지. 맞아. 왜냐면 우리가 순열에서는 NPR이라고 했을 때 이 R 값이 N보다 커질 수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2P3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3개를 나열하라는 뜻이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P3은 잴 수 없지만 중복순열은 2개밖에 없어도 썼던 거를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파이 3은 존재가 가능합니다. 이 파이가 중복순열의 기호죠. 그 후문자 파이를 대문자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돼서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와야 되는 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 선택 대상. 이 몇 개인지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들어가야 하는 거는 내가 몇 개. 몇 개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오른쪽에 들어가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번은 내가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2개를 뽑을 거야. 그럼 내가 고르는 거의 대상의 개수는 가나다 3가지가 있으니까 파이 앞에 3이 올 거고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니까 이 뒤에다가 2를 넣어주면 돼요. 3파이 2. 그럼 2번은 기호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 그치? 3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3파이 3 이렇게 뽑으면 돼요. 3파이 3. 파이가 뭐예요? 중복순열 기호요. 방금 말했는데. 그거는 3 곱하기 2예요? 3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지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이거 기호로 나타내라고 계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기호로 나타내어라가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계산 안 한 거야. 자, 그다음 12번에 3파이 2 같은 경우가 중복순열은 그냥 3의 2제곱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9가 될 거고, 그럼 2번은 1, 4의 0제곱이니까 1이 나와요. 그럼 3번은 3의 세제곱이니까 27 이렇게 제곱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중복순열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볼게요. 중복순열까지 한번 끊었다가 해야 돼. 네. 자, 그럼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이제 자연수를 만드는데 왜냐면 우리가 순열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숫자 카드 준 다음에 그 숫자 배열하기 위해서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순열도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걸 할 건데, 자, 내가 선택하는 대상은 숫자 1 또는 2 중에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1, 2 중에 선택을 하니까 내가 파이를 기준으로 선택 대상은 2개야. 2개인데 내가 몇 개를 골라야 돼? 그치? 내가 2자리의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10의 자리, 1의 자리에 2개를 넣어야 돼서 2개 중에 2개를 고르겠죠.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2번은 몇 파이 몇이야? 그치? 내가 3개의 숫자 중에서 2자리를 만들 거니까 3파이 2 하면 돼요. 계산하면 9, 답은 9개. 그럼 3번도 몇 파이죠? 3파이 3 해서 계산하면 27. 나머지 2개는 조금 있다가 해보세요. 우와, 들어가기 전에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이거. 민호가 없어서 이 분단이 외롭다. 에릭이밖에 없다. 좋아? 주세요. 수연이 있어야 돼. 앞에 리윤이가 앉았고 칠판 잘 보이려고 있어. 이쪽으로만 숙이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얘가 고려해야 될 게 뭐야 우리가? 0. 그러니까 0 뭐? 0이 10의 자리에 제일 처음에 0이 올 수가 없지. 2자리의 자연수를 지금 만들 거면 10의 자리랑 1의 자리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0이 포함되어 있으면 0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빈칸에 1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 없으므로 몇 가지를 넣을 수 있어? 10의 자리에? 2가지를 넣을 수 있지. 1이랑 2밖에 못 넣으니까. 그래서 2가지를 넣을 수가 있다. 근데 1의 자리는 조건이 있어? 안 붙어있지. 그럼 0, 1, 2 다 쓸 수 있으니까 여기는 3가지가 될 거예요. 근데 2개를 동시에 넣어야 2자릿수가 완성이 되므로 2, 3은 6, 6가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왜 2 곱하기 3이에요? 너 뭐 했어? 파이 3 아니에요? 아니 맨 앞에 아니요? 이 파이 3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1이랑 2밖에 없어. 3자릿수를 만들려면 여기에 1, 2 2가지가 들어가니까 2 여기도 2가지니까 2 2
가지니까 2야. 근데 그거 다 곱하면 2의 세제곱이잖아. 그래서 2파이 3을 하는 거고, 이거는 10의 자리에 2개밖에 못 넣고 여기에 3개밖에 못 넣으니까 2, 3은 6을 하는 거야. 자, 그럼 2번도 해봅시다. 2파이 3의 의미는 2가 3개가 있다가 아니라 2 두 가지씩 3번이어서 2의 세제곱을 해요. 자, 그럼 중국어 활락하에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세자리를 해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쓴 게 더 빨라요. 세자리를 만든 다음에, 자, 내가 처음에는 0을 쓸 수 없으니까 1, 2밖에 못 써서 2가지. 그럼 그 다음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계산하면? 54. 아, 18. 18개죠? 18개 만들 수 있다. 그럼 두 가지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거 중복이다. 중복을 허락하면 여기 썼던 거 또 쓸 수 있어서 그냥 3개 그대로면 돼. 그럼 3번에 몇 곱하기 몇 어떻게 뭘 곱해야 돼? 1 곱하기 3의 세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54입니다. 얘가 54개. 일단 넘어가죠. 우리 함수도 할 거예요. 너희가 매번 틀리는 함수요. 아니, 함수 예? 이제 좀 할 줄 알아요. 이제 좀 많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15번에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3명의 학생이 OX 문제에 답한대. 그럼 이건 3파이 2를 해야 돼? 2파이 3을 해야 돼? 3파이 2파이 3. 2파이 3이지. 왜냐면 그러니까 OX가 야, 나 고를 사람? O 고를 사람? X 골라줄 사람?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뭐랑 X 중에 고르는 거니까 고르는 대상이 OX가 2개여서 2가 앞으로 와요. 그래서 얘는 2파이 3 이렇게 합니다. 그럼 3번은 3명의 학생이 A, B, C를 들어. 그리고 3파이 3일 텐데 4번은 그러면 3명이 4개의 모둠 중에 고를 거야. 그럼 이거는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4파이 4. 그치, 모둠을 직접 학생이 고르는 거니까 이거 4파이 3을 해주면 돼요. 아니 다시 이거 3파이 4야 4파이 3이야? 4파이 3이요. 왜 4파이 3이라고? 모르겠어요. 내가 아까 파이에서 앞에 들어가는 게 뭐라 그랬지? 파이 앞뒤에 숫자가 분명 하나씩 들어가는데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라 그랬지? 다 넣을 수 있는 거? 내가 골라야 하는 대상이 몇 개인지. 근데 이거는 모둠이 학생을 고르는 게 아니라 학생이 모둠을 고르니까 골라야 되는 건 모둠이어서 4가 앞으로 와요. 이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해보고. 자, 그럼 함수. 여기는 또 중요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수하면 빠질 수 없는 그림이 있죠. 이거 언제까지 그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2까지는 그립니다. 고3은 안 그려요. 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x에서 y로 함수의 조건이 뭐야? 일단 다 화살표를 뻗어야 돼요. 한 개씩 뻗어야 돼. 네. 그지?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 1에서 어떤 한 대상을 골라가지고 그래서 한 개만 연결이 되면 돼요. 근데 얘가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총 몇 군데? 3군데. 3군데니까 셋 중에 하나 아무 데나 갔어.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예요. 그럼 2가 갈 수 있는 경우는? 3가지. 그지? 우리가 함수는 얘가 이미 갔던 데에 또 가더라도 어쨌든 출발해서 도착만 다 되어 있으면 무조건 함수가 돼요. 그래서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니까 계산하면 9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함수의 개수를 만들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렇다면 1대1 함수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해? 그 학교에서 그냥 수낼 수 있어요. 맞아. 우리가 1대1 함수를 만들 때는 자 1이 A한테 갔어. 근데 1대1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하나가 대응을 하는데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돼. 이미 얘가 짝이 지어져 있으면 다른 애는 짝을 지으면 안 돼요. 1대1이니까. 그럼 1이 만약에 A를 갔으면 2가 출발을 하다가 나 A로 갈라 했는데 1이 이미 갔잖아. 그럼 난 다른 데 가야겠다 하고 B랑 C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이 갈 수 있는 건 A, B, C 세 군데였지만 1대1 함수의 경우에는 1이 선택한 곳은 갈 수 없기 때문에 얘를 배제한 둘 중에 하나를 2가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가 돼서 6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가 나오면 얘가 원하는 게 함수인지 1대1 함수인지를 잘 봐라 라고 했었고, 쉽게 얘기하자면 만약에 그들 헷갈린다, 매번 그림 그리기 싫다, 그럼 이렇게 외워. 그냥 함수는 중복순열 사용해주면
해주면 돼요. 그리고 1대1 함수는 그냥 순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자, 근데 여기서 3파이 2야? 아니면 3파이 2야? 2파이 3이야? 3파이. 내가 왜 그렇다 그랬지? 당연한 게 Y예요. 맞아. 내가 골라야 되는 게 Y야. 그러니까 1이랑 2가 어디로 도착할지 도착지를 고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 파이 앞에 오는 게 내가 골라야 되는 대상이 몇 가지인지.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로 골라야 하는지가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결국은 도착지를 고르는 거니까 도착지인 3개가 앞으로 와야 되고 고르는 게 1, 2가 각각 하나씩 2개를 고르는 거니까 2가 뒤로 오게 돼요. 3파이 2 계산해서 9가지가 답이 됩니다. 9개. 이게 그냥 함수. 근데 만약에 문제가 1대1 함수였다면 3P 그치 얘가 똑같이 쓰면 되는데 3P2로 바꾸면 돼. 그럼 얘가 3 곱하기 2가 되니까 6개가 돼요. 이건 1대1 함수의 개수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3, 2를 집어넣는데 함수라면 3파이 2를 해주면 되고 1대1 함수였다면 3P 2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기억해주시면 돼요. 그럼 2번은 몇 파이 몇을 해야 돼? 일단 함수의 개수니까 파이잖아. 3파이 4. 그치? 얘는 3파이 4를 해주면 돼요. 3파이 4. 계산하면 81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시간을 조금 드릴 거여서 이거 17번처럼 빈칸 채우는 거 안 하셔도 돼요. 16번까지 지금 풀 시간을 드릴게요. 가지수는 조금 어려워서 여기까지 먼저 복습한 다음에 따로 할게요. 그래서 오늘 순열이 복습되면 돼요.